자, 일단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뭐 다른 이야기 전에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을 때 개인의 자금만으로도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쪽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장이 물론 올라갈 수는 있으나 방금 이제 지수대로 약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2000선 제한적이다. 뭐 초반, 후반, 그러니까 뭐 초중반 이렇게 해서는 좀 뭐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시장을 좀 크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자금 네. 이 들어와 줘야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외국인의 자금은 과연 언제쯤 좀 이렇게 돌아오리라고 뭐 좀 우리가 대응을 물론 뭐 그때 가서 해봐야 되겠지만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좀 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네. 유입이 돼.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의 자금을 좀 보셔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신용예탁 잔고도 지금 3월 말 20 며칠 부분에 6조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9조 원까지 9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해버렸어요. 엄청. 근데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말씀드릴 때에 신용융자가 거의 평균적인 금액이 9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9조 3, 4천억 원이 이렇게 돌파가 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조금 위험 관리를 하시면서 시장을 조금만 보수적으로 보자. 그럴 때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보자 그랬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이 외국인들의 이 패시브적인 그런 공격적인 자금 자체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도 사질 않았었어요. 그때 지금은 금값이 올랐지만 지수 급락해서 3월 초 그다음에 중반 이렇게 됐을 때는 금값도 하락했었고요. 채권도 마찬가지였었고 오로지 외국인들은 계속 내다 팔면서 현금만 중요시했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다 싫어. 그때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편 중에 한 분이 대표님 진짜 웃긴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와이프가요 자꾸 은행 가서 돈을 찾아가 장롱에 넣어놔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래서 왜요? 그때 IMF 때처럼 또는 이럴 때처럼 은행이 혹시 잘못됐거나 겁이 나니까 이자도 싫고 뭣도 싫으니 그냥 무조건 돈을 찾아서 그냥 은행에 저기 장롱 속에다 넣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그때 자금들도 일단 무조건 현금 우선 선호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도 대표님들이 간혹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 하셨습니다. 2,000포인트 밑은 우리나라는 저평가입니다. 퍼가 났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무조건 사도 됩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물론 2,000포인트 아래 우리나라 기업들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만 무조건 저평가됐다고 가격을 무시하고 사는 건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차피 예를 들어 6만 원 밑이 싸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6만 원 밑이 싸다고 5만 9천 원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5만 원까지 내려올지도 모른다라면 기다리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세가 못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일단 첫 번째 코로나의 정점, 미국이랑 유럽 등이 네. 어느 정도 코로나의 정점을 찍고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의 안정. 유가가 널뛰기 하죠. 널뛰기죠. 네. 완전 투기입니다. 근데 이런 유가의 안전이 어느 정도가 자리만 잡는다라면 아직도 유가는 변동성이 좀 큰데요. 그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는다라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1920포인트 우리나라 1920포인트보다 싸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지금 비싸서 우리나라에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더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해야지가 아니고요. 괜찮아. 한국 증시를 삼성전자를 나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지금도 싸고 네. 떨어졌을 때도 싼 거 알고 6만 원이 돼도 싼 거 알아. 대신 나는 안정됐을 때 살래. 이런 심리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겁내실 필요 없고 저는 오히려 이 개미운동 자금이 동학개미 자금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이미 지금 저점에서 매수된 이 자금들이 잘만 버텨주고 네. 조정을 받을 때마다 받쳐준다라면 오히려 이 시기들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코로나가 글로벌 시장에서 종식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간다라면 그때쯤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때의 지수 반등 나오고 하면서 시장은
또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그때의 이 들어왔던 동학개미운동 자금들이 언제쯤 빠져나갈 것이냐. 그때 빠져나갈 때를 잘 잡아서 우리 한국경제 시청자분들도 잘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또 그럴 때 같이 또 다시 또 상투권에서 잡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은 지수가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의 정점, 두 번째는 유가의 안정,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해졌을 때 그때 가격을 떠나서 1950포인트가 되더라도 매수세가 유입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오늘도 코스닥에 매수세가 들어온 걸 보면 네네. 시기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시기가 하루빨리 좀 와서 뭐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좀 이렇게 벌어가는 그런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방송이라서 좀 편하게 저희가 뭐 하고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근데 예전보다 안 편한데요, 되게. 그때는 막 웃긴 얘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 오늘 굉장히 막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생각이 좀 잘 안 나가지고 저도 예. 최근에 좀 아팠었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좀 갈팡질팡 약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시간에 방금 전화가 왔잖아요. 네. 어떤 전화가 이렇게 늦게 전화가 보통 오세요? 혹시 이 지수가 이만큼 정도 올라오니까 또 뭘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전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그냥 또, 패밀리 이제 그리고, 가족분들이거나 예, 그리고 친척. 지금 잠깐 전화 온 거는 친척이에요. 아 근데 정말 친척분들 연락 많이 오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오늘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 네. 한 3월 18일, 17일쯤 초등학교 동창이 네. 몇 년 전에 만났던 초등학교 동창이 연락이 온 아이러브 스쿨 다음이 뭐였죠? 밴드. 얘기를 해도 되나? 네, 해도 됩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아이러브 스쿨 세대거든요. 없어진. 참. 예. 예. 이게 참 얘기 더 하면은 아이- 욕 먹을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뭐 아이러브 스쿨 하면 다들 알잖아요. 보통 우리 아이러브 스쿨 처음 나왔을 때 남편들이 그렇게 조마조마했대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안 했어갖고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형들 보면 아이러브 스쿨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보는 거 보면 막 쌈나고 난리 나는 거죠. 예, 뭐. 진짜 똥줄 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저걸 지금 어떻게 얼마 전에는 또 밴드, 초등학교 밴드, 고등학교 밴드, 뭐 이런 밴드들. 그래서 한때 아이러브 스쿨 때 이제 잠깐 웃긴 얘기 전화 받았는데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98년도에 6년도에 애를 결혼을 했어요. 98년도 애를 또 네, 98년도에 큰애를 낳고 99년도에 둘째를 낳고 그랬는데 엄청 일찍 시작하셨네요. 11개월 차나요, 애 둘이. 1년에 둘을 낳았습니다. 급하셨어요? 저는 급하지 않았는데 신랑이 급했나 봐요. 저 최소한 남편분 전화 연결하면 돼요? 왜 그렇게 급하게 그랬는지? 나는 솔직히 이게 1년도 안 돼서 한다는 건 뭘 한다는 이게 진짜 와이프를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몸에 대해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 조금 알겠는 게 이게 애 놓고 나면 산후조리부터 시작해갖고 양말 신고 있을 힘들잖아요. 때 임신했어요, 둘째. 산후조리 할 때 양말 신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정말 뭐 저도 친했던 형 중에 하나, 형님들 중에 하나인데 컬트 패밀리라고 하는 네네네. 저는 이제 했었는데 컬트 쇼 라디오에서 사연 중에 올라왔던 사연인데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다리 다쳐갖고. 네. 근데 임신을 했대요. 그걸 어떻게 임신이 된 거냐? 독실이었나? 그건 독실도 아니었는데 그 사연이 돌았을 때 나들 난리가 났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지금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약간 받아서 양말 신고 있을 때 테스트기 했다가 보고 테스트기 딱 집어 던지고 막 울었잖아요. 순간만 이렇게 없네요. 예. 그리고 네. 아무튼 그래서 둘째를 낳고 큰애 돌잔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저 신생아는 누구냐면서 둘째를 안고 있는데 돌잔치 하니까 둘 다 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걸어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신생아는 누구냐면서 진짜 예. 아무튼 난감하네요. 그래서 아이러브 스쿨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네. 뭔 얘기하다 지금 얘기가 나요? 아이러브 스쿨에서 밴드에서 연락이 왔다. 밴드에서 알았던 친구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3월 네. 한 아마 지수 급락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한 13, 14일 정도 됐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툭 오더니 요즘 주식을 할까 하는데 사도 될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조금만 더 있어 보지. 한 3월 20일을 나는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네네네네. 그때부터 좀 사면 어떨까 싶다. 그랬더니 저한테 종목을 또 막 뜩 나열을 해요. 네.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다음에 LG화학 LG 카톡을 봐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아니.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근데 진짜 방송에서 얘기 많이 나왔던 종목들만 진짜 많이 방송을 보셨나 보세요. 봐요. 이거를 지금 계좌 평가가 이만큼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카카오를 많이 사는 건데 카카오 팔면 내가 저녁 겸 술 한잔 살게 올리셨죠? 네. 맞죠? 네.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LG노텍, 카카오, LG화학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 이거 말고 또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네네. 야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조금은 솎아줬어요. 네. 그러면서 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게 참 좋은데 이런 거를 부동산 같이 더 하지. 이제 그래갖고 제 말을 들어서 투입을 시킨 게 얘하고 투입을 더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 지금 보면 수익률이 11.87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제 말 안 듣고 이 정도에 샀으면 30-40%일 텐데 더 난리 났어. 이때 산 거죠. 그때 전화 왔을 때 좀 더 있다 사 그랬는데 그때 산 거죠. 그러니까는 혼자 끙끙대고 말도 못하고 여기까지 빠졌을 때는 손실이어갖고 한 2천 더 손실 보다가 올라온 건데 정말 요즘은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반면에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물어봤던 친구인데 그때 말씀해갖고 이렇게 수익이잖아요. 네네. 딱 보셨던 것처럼. 근데 원래 저랑 친해서 계속 묻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사고 싶으면 더 이상 빠져도 이제는 올라온다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뭐 44,000원일 때 물어봐요. 그럼 사고 싶으면 사야지. 그랬더니 네네. 저보고 더 빠지면 어떡해? 괜찮아. 올려주셔도 돼요.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더 빠지면 진짜. 어떡해 그래요. 네. 그래서 더 빠져도 또 올라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 더 빠지면 또 사면 되지. 뭘 걱정이야. 그래. 그렇지. 알았어. 그러더니 가면 사. 왜? 야 지금 48,000원인데 46,000원인데 어떡하냐? 안 샀냐 아직도? 안 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또 기다려? 그래서 그래 기다려 그러면. 그 또 타이밍이 돼서 삼성 좀 너 그렇게 사고 싶다며 좀 사.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또 좀 이따 또 가면 사. 왜? 지금 49,000원인데 안 샀냐? 안 샀대요. 언제 살 거냐? 그랬더니 다시 4만 원대 3만 원대로 4만 초반원으로 안 올까? 그래서 제가 그냥 주식하지 마라 너. 나같이 훌륭한 친구를 주고도 네. 못 사.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도 물론 뭐 정말 잘 모르고 잘 안 하지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뭐 좀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감 대표님도 있지만 많이 계시다 보니까 뭐 진짜 서답게 3년이라고 주워 들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면은 야 이 새끼야 네가 뭘 한다고. 뭘 한다고? 너도 뭘 하냐? 친구들은 그냥 예전에 저를 아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깎아버릴 때 나를 알고 이 새끼 봐라 이거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뭐 감면하라 배달하라 네가 삼성전자를 하라 이 새끼. 내가 야 그래 내가 굳이 뭐 그런 애들한테 해줬고 요즘에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주식 얘기 나오면은 그래 야 돈 많이 벌어라. 나는 솔직히 잘 모른다. 이렇게 하고 말지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요즘 관심 많으신 게요. 제가 이 제 자랑 겸 좀 얘기를 드리면 네네네.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그런 좀 섭외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네이버에도 뭐 티키타카인가 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공한 여성 모델로 됐었는데 네네네. 얼마 전에도 경남대학교에서 네네. 부동산 CEO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CEO들이 최고 뽑은? 경영자 과정을 하는데 주식을 듣고 싶다고 주식 강의를 좀 초빙해서 해달라고 하신데 연락이 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한 3, 4일 전에도 어느 대학교에서 부동산 CEO 과정을 맡고 있는 주임 교수이신데 부동산 강의를 좀 해주실 주식 강의를 해주신 적 없냐고. 처음에는 저는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인데요. 그랬더니 부동산을 하시는 그 CEO들 최고 경영자 과정이면 보통 연령대가 적게는 40대부터 뭐 30대도 있겠지만 40대, 50대, 60대 분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분들의 지금 관심이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물론 주식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주식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스마트머니 자금들도 그렇고 정말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일가 친척들도 연락을 하시던 분들도 연락 옵니다. 네. 이게 참 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일가 친척 중에서 또 조금 친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위에 좀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촌 동생이 이번에 좀 까먹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혼날까봐 자기한테 안 물어보고 했으니까 혼날까봐 얘기 못하고 했다가 손절. 아니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을 들을볼까요? 한 달이 건너서 형수한테 좀 물어봐. 이거 좀 사면 안 되냐고. 아. 지금 이거 사면 안 되냐고 좀 물어보죠. 물어보지 말라 그랬지. 전 남편 물어보지 말랬지. 죄송한데 애는 둘에서 끝났나요? 네. 둘이서 끝났죠. 너무 빨리 1년에 끝내놓고 나서 아닙니다. 네 아니 지금 그래서 네. 묻지 마.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조금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시겠다고. 네 가입할 테니까. 나 가입할게. 재현 뭐 신랑이 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누구 김이사님 형수가 가입한다는데 잘 좀 해줘라. 하지 말라 그래. 가입하지 말라 그래. 아는 사람 나 가입하는 거 너무 싫어. 괜히 또 진짜 말 나올 네.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회원 하나 두 명 늘리자고 해서 아는 사람하고 서로 의상하고도 싶지도 않고 이거는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거다.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와서 지금 채팅방 소통을 좀 해주시는데 오늘 너무 죄송한 게 뭐냐면 저도 눈이 안 좋은데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글씨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그래서 오늘 소통을 좀 잘 못하는 점 있는 거 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줌마와 준마 사이 방송이라고 하네요. 진짜요? 네. 아줌마와 준마 사이. 네. 그것도 뭐 아재와 준마 사이. 아재와 준마 사이. 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19금 약간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송일 수도 있어요, 가끔. 예, 근데 뭐 또 그렇게까지 도가 또 지나치진 않고 오늘 감 대표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일단 주식 뭐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소통을 좀 잘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딴 얘기를 셌을 때 제가 이걸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딴 얘기를 셌을 때 다른 분들이 뭐 닥쳐라. 뭐하냐 조용히 니네 해라. 지금 둘이. 빨리 돌아와라.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찜질방 보고 왔냐? 있는데 뭐 이러면서. 오늘은 노안이 올 나이래요 지금. 신부님 노안이 올 나이죠. 신현식 대표님인가요? 지금 이분은 그러시네. 어제 방송을 했었거든요. 신부님 방송하시네요라고 네. 지금. 저도 합니다. 이 몸뚱아리 이렇게 큰데 저는 안 보이시나요? 신현식 대표님이 예. 파이팅입니다, 신부님. 좀 낯가림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예. 어제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친한 분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는 자꾸 대놓고 왕따입니다. 저는 왕따입니다. 저는 친하게 안 지냅니다. 나랑 친하게 여기다 대고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나 지금 그렇죠. 여기 대고 얘기하면 되는데. 나랑 친하게 지내요, 신 대표님. 순간적으로 저도 여기다 대고. 감 대표님 여기 얘기하길래 저도 여기에서 얘기할 뻔했어요. 예, 신 대표님이라고 또 얘기할 뻔했습니다. 웃겨. 신 대표님 벌써 지금 공방하실 시간 아니에요? 왜 여기 들어와서 이러고 있으세요? 오늘 10시부터 공방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벌써 끝나셨나? 50분도 지금 안 됐는데 들어오셔갖고 벌써. 어쨌든 오늘 신 대표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 대표님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2시간 동안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이게 솔직히 쉬운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잠깐 끊어서 갔더니 중간에 이제 방송이 끝난 줄 알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쭉 가요, 그냥. 예? 쭉 가자는 얘기시죠? 네, 근데 쭉 가는데 혹시라도 이제 화장실 좀 다녀오시거나 아닙니다. 좀 저런 거 있으면 번갈아서 이렇게 좀 다녀오면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저 잠깐만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잠깐 나갔다 말하는 거는 오시고. 자신 있어요. 오늘도요. 4시에 방송 끝나고 4시에 정방 다시 열어서 6시 10분까지 정방하고 회원님들 맞죠? 그리고 정말 체력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이 대단하신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햇빛을 못 봐서 진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감 대표님이 햇빛이 돼 주셔야 돼요.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오늘 제일 멋진 멘트 한번 하셨다. 순간적으로 저도 약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그렇죠. 자 일단 다시 또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지금 공개 방송 끝났다고 뭐 어떻게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나 공개 방송 잘 끝내셨고요. 시청률 올려주세요. 열심히 네. 들으시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채팅창 잘 못 보니까
채팅창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신 대표님이 대신 대답 좀 해주시고 여기에서 채팅 방장처럼 좀 돌려주세요. 채팅 방장님처럼 저희는 또 우리 갈 길 가야 되니까 채팅 방장처럼 채팅 방장하세요. 네, 그렇게. 자, 일단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게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4월 7일 날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어떤 종목에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느냐 관심 종목을 쭉 읊어주셨는데 잠깐 이렇게 또 보더라도 역시나 카카오 좀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네, 한 종목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좀 단기로 봐야 될 종목이 에이프로젠 KIC라는 종목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에이프로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에이프로젠 형제들도 최근에 뭐 진짜 한번 또 이렇게 툭뭐 맞물리면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줬었거든요. 네. 이게 또 4월 또 초에 또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뭐 50% 이상의 수익을 거뒀으리라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채팅방에서 그런 얘기가 한 개도 안 올라오는 거 보면 분명히 사신 분들도 그냥 조용히 계시거나 못 사신 분들은 배 아파서 얘기를 안 하시거나. 우리 회원님들 빨리 올려줘 보세요, 선생님. 네. 에이프로젠 KIC를 그때 제가 4월 7일 날 유튜브 방송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 가격을 보면 2,250원 고점이 그리고 저점을 보면 뭐 한 2,190원 요 정도의 가격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사실 에이프로젠 KIC는 이 원래 기업은 환경에너지하고 설비 플랜트 기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이프로젠 KIC는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회사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전혀 뒤지지 않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KIC가 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이슈가 2019년도에 있었는데 그때의 사실을 지금 2019년도에 합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2019년도 연말쯤에 에이프로젠이 유니콘 기업의 상장이 등극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11번째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등극이 된 건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게가 이제 거기에 등극이 된 기업인데 1조 원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일단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어야 됐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에이프로젠이 유니콘에 상장됐을 때 말씀을 드릴 때 이게 2019년도에 합병이 됐으면 아마 그때 유니콘에 상장이 못 될 텐데 합병을 미룬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4월 7일쯤에 말씀드릴 때 조만간 상반기에 M&A가 있을 것 같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2019년도 실적 18년도보다 매출도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됐고 순이익도 흑자전환 됐으니까 합병 비율이나 가치 같은 것들이 4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7일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그 가치도 정해지고 실적도 에이프로젠의 KIC의 실적도 나오게 되면서 이게 조금 더 가시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7일 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4월 22일 날 제가 문자로 VIP 회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좀 재수 없으시겠지만 자랑질인 건 맞습니다. 네. 아니, 당연히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선 이제 4,600원 올라갔을 때에 일부 매도를 정리를 했는데 KIC 같은 경우 이 종목은 같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이프로젠 HG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그룹주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요게 움직일 때에 핫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동전주이긴 하지만 W홀딩 컴퍼니, S맥, 초록뱀 이런 것들이 요 각 회사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장은 어찌됐건 에이프로젠 HG와 에이프로젠 KIC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고점에 잘못 따라 들어가서 손실이신 분들은 저는 좀 들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아직은 아직 저도 사실은 나머지 물량은 들고 있고 차익 실현 일부 하고 나머지 물량은 들고 있고 뭐 오늘 같은 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장기화하시면서 수익을 물론 이제 뭐 합병 때까지 갖고 가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저는 전고점도 돌파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코스피 단기 종목은 4월 7일에 소개시켰는데 에이프로젠 KIC는
HG와 에이프로젠 제약 가장 약한 건 사실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네. 에이프로젠 제약은 렘데시비르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같이 엉겨부터 움직이기도 하고 M&A 이슈를 갖고 움직이기에는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아, 킥과 더, 예. 에이프로젠 HG가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지금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도 역시나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오늘 이거 사세요는 아닙니다. 이것도 방송 갑자기 또 보신 분들은 나중에 네가 사라 그랬잖아 또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아니 근데요. 예, 사셔도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공부 삼아서라도 예, 이게 뭐 제 리딩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몰빵 질러 이건 아니지만 교육용으로 조금만 한 뭐 100주 또는 뭐 1000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분위기 정도에서는 공부 삼아 변동성을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게요.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주식을 이제 끝까지 계속 하신다면 이런저런 종목 다 한 번씩 겪어 보셔야죠. 제 친구 아버님 중에 참 멋진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는 다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다 해서 나쁘게 빠졌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주식을 한번 해보는 분들이라면 진짜 이것저것 상패도 한번 당해보고 물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용이었던 거지 자기가 막 몰빵을 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되면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네네네. 그런 건 종목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예전에 뭐 어떤 거 뭐 야 이 종목이 좋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좀 없어진 종목들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들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또 추억이 되고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해야겠다. 공부가 되는 거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직 뭐 모멘텀들이 사라진 종목을 얘기하신 게 아닌 여기 써주셨네요. 네. 수익률 105%. 와. 아이디가 달라서 여신님이 몰라볼까봐 아쉬워요. 오. 네, 누군지 써주시면 돼요. 네,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는. 네네네. 와, 대박이네요, 진짜. 잘하셨어요. 근데 왜 여기다 대고 여기가 아니라 잘하셨어요? 저기에서. 예, 그렇죠. 자, 에이프로젠 KIC에 일단 조금의 자랑질을 해봤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 자랑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저도 오늘 확인을 이게 참. 저도 이게 참 사태가 중요성을 모르고 오늘 실적 발표가 어떻게 좀 됐나요? 실적이 지금 일단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시간 외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네. 자, 오늘 시간 외에서도 네, 오늘 뭐 시간 외로도 네. 꽤 많이 지금 오른 상태이고요. 실적 발표가 이게 내일 아닌가요? 내일 5월 7일 내일이군요. 네, 내일. 지금 저도 그래서 깜짝 지금 놀랐네요. 열심히 막 뉴스를 네. 찾으면서 갑자기 저도 지금 봤는데 안 나오는데 저도 순간 던져놓고 나서 지금 시간대와 이거 시간 외에 지금 일단 얘기라도 약간 해야 될 싶었는데. 시간 나는 줄줄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좀 튀어오른 거 보면 실적은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실적 네. 당연히 단타공주님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네네네. 카카오는 실적 너무 좋고요. 아까 낮에 뉴스 나온 거에도 보면 이제 이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오고 카카오페이의 성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오늘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사실 카카오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 방에서도 뭐 14만 원대에서도 말씀드렸고 14만 2천 원, 3천 원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뭐 16만 원대에서도 없으신 분들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오늘 20만 원을 돌파했는데 제가 뭐라고까지 이 종목은 말씀드렸냐면 부동산이 있냐 이렇게 막 물어봤었어요 현들한테 자식한테 물려줄 부동산 있어요? 물어봐서 뭐 없다면 차라리 카카오를 사서 물려줘라 할 정도로 물론 뭐 카카오를 사서 그냥 자식한테 계속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이다. 우리가 아파트 사서 돈 버는 거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4만 원일 때, 14만 5천 원일 때, 즉 14억 5천짜리 14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한 20억 된 20억까지 된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카카오는 길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도 저는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들,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들, 특히나 카카오는 배달, 뭐 카카오뱅크도 있지만 카카오페이,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 자랑질이네. 하세요. 어차피 아니, 지금 당분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이제 큰애 둘째가 둘 다 성악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오. 그런데 이제 둘째 큰애는 테너고 둘째는 바리톤인데 둘째가 아르바이트를 고3짜리를 레슨을 해서 했어요. 네네네네. 타임당 얼마씩을 받고 레슨을 하다가 그거를 모아 제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 금액에 레슨 받은 대해서는 거는 네가 모아라 유학 자금으로. 그래서 그거를 1년 적금을 부었다가 800만 원인가를 1년 만에 모아서 엄마 100만 원, 아빠 100만 원을 용돈으로. 주고요. 그리고 600을 또 적금으로 이제 한꺼번에 적금으로 넣어놓고 또 다시 적금을 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 어느 은행에다 적금 넣니? 그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카카오뱅크에다 넣었대요. 그래서 이자 다 따져봤어? 이율? 다 따져봤대요. 네. 여기저기 은행마다 이율 다 따져봤더니 1년 정기 그 적금 이율이 카카오가 제일 비싸더라는 거예요. 제일 높았구나. 제일 떴대요. 네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거의 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카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분명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어쩌면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좋아서 지금 계속 올라왔는데 내일 딱 좋아하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아주 좋아야지. 예를 들어 엄마가 너 90점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잘했어. 그럼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90점 받으면 그래 잘했어 이 정도지. 잘했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점을 딱 받았어. 그럼 오 진짜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건데 내일 카카오가 그런 실적이 나온다라면 정말 박수를 받으면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90점을 예상했는데 90점이 나온다라면 그냥 잘했어 이 정도이고 만약 90점을 예상했는데 88점을 받아왔다. 네. 그럼 뭐냐 넌 가채점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실적이 나왔을 때에 근데 저는 이제 오늘도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수급이 좋더라고요. 장중 잠정 투자를 봤더니 네. 오늘도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지금 수급 잠깐 한번 비춰봐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급등할 때까지는 기관들은 매도 물량이 뭐 중간중간 예를 들면 18만 1,000원에 기관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오히려 18만 4,000원 됐을 때 기관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럴 때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네. 저 개인들의 자금을 저는 슬프게도 이 기존의 슬픈 우리 개미 이런 기존 자금보다는 정말 이 큰 자금들이 계속 밑에서부터 들어왔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개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만 원 목적지까지 오니까 약간 차익실현 욕구가 이제 나오는 생기는 거죠.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오늘 장중 잠정 투자의 흐름을 보면서 기관 매수가 강하길래 아직은 더 두고 보시자. 내일 보자. 매를 맞더라도 내일 일단 흐름을 보고 결과는 보고 매를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외로도 지금 보시면 20만 1,500원, 2,000원 정도까지도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내일이 어쩌면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올매도는 하지 마시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뭐 18만 원 이하 가격대가 혹시라도 온다라면 그때 다시 재매수라든가 이런 관점이 좋겠고요. 다 팔아버리시면 나중에는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카카오는 25만 원 정도까지도 꼭 들고 가시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에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유신님 카카오 멋집니다. 아니, 우리 마케터인데요. 이름 비슷한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시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나는 이 이름만 보면 또 우리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패스. 네. 일단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방금 잠깐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물론 뭐 그걸 또 명확하게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카카오 이야기 하시면은 솔직히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도 좋은데 네이버도 너무 좋더라. 근데 진짜 이게 아까도 우리가 현금성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근데 오늘 네이버도 역시나 6% 이상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좀 뻗어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종목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될까요?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라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우리 작가님하고 안 그래도 요거 종목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그랬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 근데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들 얘기 안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나올 때마다 카카오를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네이버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카카오는 별로 없었어요, 대표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이버도 많은 사업 확장 영역을 넓히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접촉 소비 확산에 대한 신고가를 찍으면서 그리고 네이버를 통한 콘텐츠 소비, 그다음에 쇼핑 거래,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네이버가 이 미래 에셋대우하고의 서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서로의 주식을 5천억씩 취득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 에셋대우 같은 경우 요즘 증권주들이 좋기도 했지만 미래 에셋대우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이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다른증권을 인수하게 되면서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증권 사업을 네. 펼쳤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대우와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5천억 원씩 취득을 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한간에서는 야 그럼 미래에셋은 놓았고 네이버는 별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지금 현재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의 지분을 5천억 취득함으로 인해서 1조 3천억 규모로 커졌어요. 그리고 그 비중이 굉장히 35%까지 커졌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럼 또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도 아싸 그러면 또 이제 미래에셋대우 당장 내일 한번 관심 사야겠구나. 가져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잠깐 보면 뭐 모양은 예뻐요. 네네. 잠깐만요. 우상향 되고 있고 모양새는 예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왕 살 거면 네이버가 낫지 미래에셋대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네네. 뭐 다만 어떤 지분 가치 차이만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득을 봤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금융사업에서 주도권을 쥔 것은 결국은 네이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카오가 저는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에 뛰어드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커지게 되면 또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네. 예, 젊고 진취적이고 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당장은 네이버가 조금 더 상승 흐름이 가파를 수도 있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같은 종목은 오히려 카카오가 낫다. 그러나 네이버도 결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 나오고 하면서 오늘도 이제 실적 얘기 나오고 하면서 급등한 거라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익 극대화하시면서 수급만 잠깐 이렇게 보시면 얘도 오늘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에서는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매도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을 가지시고 네.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중기적 관점으로 보시고요. 오히려 코로나19 그때 하락했을 때 제가 우리 무방에서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지만 면밀히 잘 따져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만큼 코로나19의 수혜주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전자결제, 그다음에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것만 네네.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저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라면 장대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만 쏟아지지 않는다면 홀딩, 들고 가보는 극대화. 전략. 그렇지 않으면 비중 줄였다가 파동에 의해서 다시 재매수하셨다가 이런 전략으로 하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단기와 장기 종목에 대해서 AS 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단기 쪽으로 해서 셔틀뱅크라는 종목. 저도 이거 처음에 딱 보고 나서 셔틀뱅크 처음 보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봤더니 19년도 하반기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네요. 종목이 일단 뭐 그렇게 오래된 저건 아닌데 핀테크 쪽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좀 이슈가 좀 됐었고 그 부분을 좀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 종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셔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결제 관련주, 핀테크, 가상계좌, 펀뱅킹 이런 관련 종목 중에서 좀 못 간 종목이긴 해요. 근데 4월 7일 날 같은 경우라면 지금 이제 2만 원 2만 원 초반대네요. 네. 지금 27,000원이니까 한 35%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근데 사실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뭐 KG 가날 같은 이니시스라든가, 종목, 예.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에 비한다라면 좀 덜 못 갔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뱅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제대로 빛을 못 보는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PG 사업 서비스와 현금 간편 결제 서비스 그리고 또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가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가상 계좌 서비스가 33.7%. 이게 뭐냐 하면 국내 최대 매출 발생사인 민엔지 대표를 거쳐서 세틀뱅크 대표의 대주주가 된 그런 분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데요. 일단 이 간편 결제 같은 경우는 각종 페이,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엘페이, 제로페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많다. 이런 것들이 네. 각 페이사들을 통해서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세틀뱅크에서 하는 일이 뭐냐? 네이버뱅크, 카카오페이만큼 이런 데서 페이사들이 통해서 결제를 진행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페이사들은 세틀뱅크에게 출금을 의뢰하는 거예요. 세틀뱅크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출금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받은 세틀뱅크는 금융사에다가 출금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페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결제 계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은행이나 금융사들의 어떤 가상 계좌, 우리가 보면 왜 전기세 같은 거 입금할 때 보면 가상 계좌를 주면서 제 가상 계좌로 그렇죠, 입금을 그렇죠. 시키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이런 가상 계좌를 이용하는 발생 수수료가 펀뱅킹 수수료 발생하고, 그래서 셔틀뱅크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들을 페이사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결제 과정을 끝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어떤 기업인데요. 약간 중간 업체라고 좀 볼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근데 네. 이게 은행과 관련되고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쉽지 않아요. 아, 그렇겠죠. 예, 네네. 까다롭습니다. 사업 구조에도 알 수 있듯이 은행에서 본인들의 결제망을 승인해 줘야지 플랫폼 사업자 영업 가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은행에서 이런 장벽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점에서 지금 이 셔틀뱅크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해외 시장 진출이라든지 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 시장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대상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동남아를 방문하는 한국인들한테도 이런 어떤 가상계좌라든지 페이 역할에 대한 중간재 역할을 하려는 그런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카카오페이나 또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라면 충분히 이거는 그냥 셔틀뱅크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저는 셔틀뱅크는 지금 이제 27,000원 언저리까지 돌파해서 120선까지 상향 돌파했지만 네. 단기적으로 뭐 26,000원 정도 이런 자리에 온다라면 관심권을 가져도 충분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물대 특히나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4월 14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어요. 네네. 근데 저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세는 우상향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가격대를 돌파해서 지금 정고죠. 그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32,500원 자리도 저는 충분하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주봉에서도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저점에서 지금 매수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런 자리들은 쉽게 돌파할 수 있고, 그 이상 39,000원 이렇게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특히나 제가 코로나19주 중에서 초창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회원님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길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전자결제다. 전자결제다. 언택트와 전자결제. 왜냐하면 언택트 사업이라는 건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게 결제가 이루어지려면 뭘로 이루어져요? 다 전자결제예요. 그렇죠. 온라인 교육, 온라인 장보기, 뭐 원격 진료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 결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결제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세틀뱅크 같은 핀테크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던 윗꼬리 좀 달면서 거래량 터진 거, 좀 이게 뭐 천하게 얘기하면 간을 좀 본 듯한 모습인데 우상향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뭐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코스닥 중기 쪽으로 KH바텍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KH바텍 힘을 좀 모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중기 쪽이다 보니까 이제 곧 한번 뭐 좀 모양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보이는데, 어떻게 KH바텍 보면 좋을까요? KH바텍은요. 네. 폴더블폰 관련주입니다. 폴더블폰 혹시 폴더블폰 아니시구나. 폴더블폰. 요즘 폴더블폰을 그렇게 많이는 또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몇몇 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얼리 어답트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물 나오면 무조건 하시는, 우리 쪽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짝이니 호리니 하시는 거? 분도. 짝이니 호리니. 근데 네. 보시니 그거 보고 나서 갖고 싶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솔직히 갖고 싶다는 생각은 딱 들었는데 2세대, 1세대는 아니다. 너무 좀 투박하고 조금 약간 뭔가 단점이 보인다. 저는 약간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G 플립이라고 펼치는 거는 조개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펼치는 그거는 좀 탐이 나시던가요? 가격도
그거는 조금 저렴하고. 어제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네. 약 올리더라고요. 지플립을 했는데 에디션이 된 거예요. 그 톰 브라운 에디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톰 브라운 에디션은 지금 그게 엄청 간지나던데요? 그게 지금은 저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몇 개 안 나오는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가치라 그러죠? 나중에 더 올라가는. 요즘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라 그러죠? 저기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저 다른 거 한 척하네. 나 진짜 야 우리 방송 이렇게 단합이 안 돼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장 가치? 소장 가치인데 저런 희소성이 거보다-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유식한 말. 그렇죠. 뭐 있는데 저도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에 자기가 산 가격이 300만 원대라 그러면 네. 그게 지금 시중에 살려면은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걸 얘기하는데 배가 아우 배야. 아우 배야. 근데 예. 너무 이쁘더라고. 600만 원, 700만 원 가치가 안 돼도 저는 제가 그게 너무 예뻐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둘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캡처해서 아들들 이거 봐봐. 이거 뭔지 알아?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휴대폰 세트다. 이게 다 이렇게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케이스. 예. 뭐 시계부터 시작해. 시계부터 시작.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사주고 싶은 정도로 탐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주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일단 그래. 순간적으로 지금 예. 왜요? 갑자기 폴더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KH 바텍 얘기를 해야 되는데 KH 바텍이 정말 많이 오르긴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폴더블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가 또 쉴 때도 또 정말 또 뭐 주책 바가지 같이 그냥 한참 쉬어가고 확 쉬었고 화끈하게 놀았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완전히 위축됐어요. 그렇죠. 예.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도 계획했던 사람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일단 좀 더 두고 보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폴더블 폰이 또 그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이게 이제 2세대 모델이 나오고 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 KH 바텍은 폴더블 폰에 힌지라고 너무 많이 들어서 전 솔직히 잘 모르는데 방송만 틀면 한때 KH 바텍 좋습니다. KH 바텍 좋습니다. 폴더블 힌지를 만드는 회사 독보적인 외워버렸어요. 단가가 얼마인지는 외우셨어요? 단가까지는 못 들었어요. 힌지까지는 들었는데 4만 원입니다. 배당 하나 단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많이 보급을 하게 되면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KH 바텍이 이렇게밖에 하락할 수 없었던 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비가 확 줄어들면서 정말 핸드폰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교체를 할 필요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죠? 안정이 될 때까지 보자. 그리고 또 기다리는 사이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 주가가 못 오른 건데 하나는 더 KH바텍 같은 종목들은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옐로우칩 관련주들이에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은 되지만 이렇게 또 시가총액 상위 12, 20위권 안에는 없는 종목. 기관들이 돈은 없는데 종목은 좋은 걸 사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런 어떤 중형주급의 종목들이 항상 부각이 되는데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713억, 673억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상승했던 종목들이 테스 같은 거라든지 원희가이패스, 심텍, 그다음에 또 이런 KH바텍 이렇게 그동안 못 갔던 IT 종목이라든지 중형주급의 옐로우칩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은 사실 제가 자랑질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실 찍고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 7일 날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18,600원, 700원, 고점까지 찍은 19,000원이에요. 그럼 거기서 지금까지 도찐이 개찐이 들고 있는 분들은 답답해 미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런데 굳이 이 종목을 왜 소개하려고 갖고 왔냐. 저는 지금 이런 자리들이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자리다.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바이오, 그다음에 제약 이런 섹터들 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비대면, 언택트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되어 간다라면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정말 이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그때 1월, 2월 달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빛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수 갈 때 못 가니까 답답해서 팔아버리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났나 보다 폴더블 폰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새 그러면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되나? 이러고 제약 바이오 매수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이미 올라간 그런 종목들 따라 들어갔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못 간 아이들이 또 키 맞추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또 보면 아 그때 진작 괜히 팔았구나 저점이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조금 갈급함이 있을지라도 저는 오히려 18,000원 초반이라면 오히려 18,000원 이하로는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그 폴더블 폰에 2세대 모델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Z 플립에 관한 것들이 좀 보편화되고 지금 그게 아마 요금 5G가 크게 보편화되지 못하는 것도 요금제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왜 또 이 3G에서 4G로 바뀌면서 데이터 요금제가 기본 얼마를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그 요금제로 섣불리 할 수 없어서 핸드폰을 못 바꾸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그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KH바텍은 정고점 돌파하고 3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서 정말 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다들 잘 하시는 분이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흐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얘기 잘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흐름을 거꾸로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목이 쭉 올라갈 때 내가 저걸 왜 못 샀지 해서 고점에 물려버리고 다른 종목 밑에 있던 것들은 좀 빠지는 종목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야 내가 이걸 왜 사갖고 저걸 못 살까 그 종목 또 올라왔을 때 이거 팔고 또 그 종목 사면 또 그래서 흐름을 잘못하는 순간 진짜 깡통 차는 건 우습잖아요. 이게 특히나 더 이런 좋은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좀 애들은 버텨주기는 하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테마주들은 아 무섭죠. 오늘 마니커 FNG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마니커가 급등했고 하림이 급등했었어요. 동우팜투텔이 급등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연휴 사이에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요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뭐 또 돼지열병. 아직 네. 예, 뭐 이쪽 다시 또 막 강원도 쪽하고 뭐, 퍼졌다 예, 막 뭐 이런 또, 얘기들이 또 예. 나오면서 대체육 닭고기 플러스 그런 어떤 방역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그 종목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코로나19 주들이 뭐 렘데시비르가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못 가잖아요. 근데 이거 못 간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너무 일찌감치 뉴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연휴가 4월 30부터였잖아요. 네네네. 이 뉴스가 4월 30날 그냥 딱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을 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는 이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도 우리 증시는 영향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못 가니까 아 이거 그냥 손절해버리고 오늘 돼지열병 이제 돼지열병이 갈래나 보다. 그래갖고 또 돼지열병을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날 따르라 하고 갔더니 여기가 아닌가 배 내려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가다 봤더니 이 길이 또 아닌가 아닌가 배. 배. 이게 엇박자 타는 순간 이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의 이야기들이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도 한번 봐야 되는데 테마 쪽으로는 우원 개발을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원 개발도 이거 뭐 저희 방송 때도 몇 번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와서 우원 개발 다른 거 보지 말고 SOC 사업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어디 엮이기도 하니까 네. 어디 이제 어떤 한 분하고도 엮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어떤 한 분 저기 정치 정책 네, 하시는 네, 한 분. 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정책주로 또 뭐 이야기 나오고 SOC 토목 쪽으로 하는 부분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장대 양봉에 한번 빵 솟은 다음에 지금 조금 쉬어가긴 하는데 어차피 4월 뭐 7일 날 이야기한 다음으로 봤을 땐 수익이 또 제법 났을 것 같습니다. 네. 우원 개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 관련 테마였었죠. 네네. 저기 종로 쪽에 이낙연 당선자의 다 얘기해놓고 한번 템포 쉬세요. 지금 종로 쪽에 그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로 쪽에 이낙연 당선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느려진 거예요. 예전에는 말하기 전에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말부터 뱉어놓고 하고 나서 생각하는 게 무서워요. 진짜. 어쨌건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소속이 좀 됐었고. 신분당선 관련 테마주였고 그 다음에 또 철도 관련 테마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SOC 신유딜 정책 예타 면제 관련 테마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하나 철도 관련주이다 보니까 이낙연 정책 관련주이기도 저쪽 북한에 계신 며칠 안 보이셨다가 지금 보이시는 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여기다 하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도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조금 만지작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참
이 공교롭게 신기하게도 제가 이번 연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남의 나라 대통령 갖고 말할 건 아니지만 네. 트럼프의 어떤 이 트위터의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에서 글로벌 증시가 너무 많이 움직였던 것.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트럼프의 이 입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조동아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그렇게? 너무 싸. 아우 넌덜머리가 납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뭐 코로나 때도 뭘 세제를 뭘 마시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소독이 된다고요? 참 약간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네 정말. 네, 진짜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긴 다 아는데 말해줄 수 없다. 고랬다가 며칠 말이야, 뒤에 방구야. 또 근데 고랬다가 며칠 뒤에 난 잘 있길 바란다. 잘 모른다. 잘 있길 바란다 조금 이따 했다가 지가 알아서 나타나는 할 거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나 잘한다. 약간 진짜 따지고 보면 도라이 같습니다. 도라이 같아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자기 한마디에 진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게 우리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사람의 한마디에 철렁거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아유 철렁이 문제예요. 미중 무역 분쟁 갖고 할 때는 지수 급락해갖고 난리를 치고 진짜 막. 어휴. 근데 이따가 또 잠깐 마지막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약간. 일단 제가 왜 얘기를 꺼냈냐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트럼프를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정말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 물론 몇 명한테 물어봐갖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오. 도대체 영어로 물어봐요? 아니면 저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보면 미국에 영어로 있는 물어봐요? 지인이라면 한국 사람이니까 아 그렇군요. 미국에 나 진짜 한글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영어로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좀 이렇게 외국어 관심이 좀 많으시고 잘하시면 좀 배우려고 그랬었죠. 네. 어쨌든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물어봤더니 네. 하는 말이 이제 몇몇 한 5분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반반이었대요. 50대 50. 그래서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지도 30, 아니다 70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좀 아니다가 많을 줄 완전 알았는데 깎아내 재선에서 그 실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5대 5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럼 왜 5대 5씩이나 돼? 이제 이랬더니 하는 말이 첫 번째는 트럼프가 되고 나서 미국 경제가 좋아진 건 사실이래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사실 뭐 11년에 계속 상승 흐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되고 나서 지수가 계속 상승했던 건 맞으니까요. 첫 번째는 경제가 좋아진 건 사실이래요. 두 번째는 그 이민 정책을 강하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민 정책 때문에 또 욕을 먹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반 갈림길이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장사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선호하는 심리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반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대답하기로는 이번 코로나가 트럼프의 어떤 재선 여부를 많이 좌지우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물 건너 제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결코 미국이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잘 해결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해결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뭐 정말 시체가 이렇게 쌓여갖고 선반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사진들도 외신에서 보여지고 하는데 그래서 좀 그리고 또 이 발언 자체가 너무 가볍게 나오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점수를 까먹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불거져 나온 얘기가 뭐냐 미중 무역 분쟁 뭐냐 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오게 된 거니까 니네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려면 뭘로 책임지냐. 내가 1조 원 이상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 여기다가 1차 무역 전쟁 마무리 지은 것까지 다 말짱 도로아미탑을 만들 수 있다. 이러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고 있는데 또 하나 어저께 보고서 WHO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보면 중국이 아니라 어디였죠? 프랑스였나 어디 유럽 쪽에서 이게 처음 12월 달에 발병이 됐다는 첫 발병 환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트럼프가 재선 때까지 본인이 유리한 카드를 꺼내려면 미중 무역 분쟁을 가지고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만들든지 경제적 효과를 갖고 아니면 두 번째는 김정은 한거에 뭔가를 만들어서 가시적인 결과론적 결과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또 다시
표밭을 만들려고 하는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연휴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대북 관련주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한번 대북 카드를 만지지 않을까 싶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 그래도 도는 뉴스에 보면 트럼프가 또 북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나선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8,000원 언저리까지 또 올라왔었지만 네네네네. 현재 지금 그날 이후 음봉이 나오고도 기관 조정을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본다라면 자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장대 음봉 상한가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26.84%까지 가고 난 다음에 다음날 윗꼬리 달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사실 저런 자리들은 굉장히 좀 무서운 자리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된다는 신호인데 오히려 급락하지 않고 지난번에 3월 달에 고점이었던 이 자리를 지금 기술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 자리가 2019년도 11월 달 이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오원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혹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난번 고점이었던 8,270원 언저리 이 자리까지도 거래량만 돌파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래서 테마주 중에서는 테마주는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렇죠. 섹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날 이 종목을 드렸던 건 여러 섹터에 들어가 있으면서 실적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기 때문에 드린 거고 차트의 매집도 굉장히 잘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에 보유자라면 6,7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 1차 목표가는 8,250원, 8,250원이 돌파한다면 8,700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원 개발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트럼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노래 잘 하세요라고 하길래 트럼프 얘기인가 싶었는데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닉네임이 밸런스임임. 네네네. 밸런스임인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뭐라고 읽었냐면 노래 잘 하세요 하고 딱 봤는데 밸런스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밸런스님이 별난스님? 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봐서 노래를 스님이 노래를 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돈 많은 사람은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 혼자 노래 잘한다는 얘기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음악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도 이제 성악 쪽으로 네네. 노래 잘하세요. 근데 갑자기 왜 노래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 우리가 한참 이제 노래로 트럼프를 욕해달라는 얘기인가? 아니야. 저희 아이들 얘기할 때 그랬나? 모르겠네요. 아니 요 부분이 딱 이제 한참 얘기할 맞아, 때였었거든요. 맞아요. 트럼프 얘기할 때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입을 조동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원에서 요 앞에서 본인이 쓴 거죠, 글. 1,000명 가봅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설레발이라고 하는 거죠. 1,000명도 안 돼 지금요? 안 돼요. 780명.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들 어디 가셨어? 내 공방 참. 왜 안 부르셨어요, 다들? 왜 안 부르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 5월 네. 4일 날 우리 한국경제 서버 다운된 거 모르시는구나. 5월 4일 날이요? 제가 공방을 하는데요. 방송이 계속 끊기고 음악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껐다 켰어요. 방송을 회원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마케터도 막 대표님 어떻게 나중에 된 끝나고 거냐? 나서 부처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연락을 점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참여 인원이 3,830명이었대요. 3,800 예, 역다 최고 무방 최고 찍었네. 찍어서 그래서 아마 서버가 계속 다운이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서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안 되겠다. 유튜브 고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좀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살짝 들긴 듭니다. 785명, 9명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 보고 아들 친구들하고 좀 들려고. 500명 넘는 거 처음 보셨대요. 네, 방파제님께서 가끔 자주 이제 들어오시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방파제를 역할을 하시거든요. 못 들어오게. 방파제 친구 이제 못 들어오게. 500명 못 넘기게 만드는 분인데 오늘 방파제 무너졌네. 나 진짜. 1,000명 갑시다. 네. 자, 1,000명 가면 이벤트 하나 할까요? 1,000명 갑시다, 빨리. 자, 25분 남았습니다. 1,000명 갑시다. 근데 중요한 건 1,000명 갑시다를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온 사람만 듣지 나머지 분들은 못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게 방송 같으면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데 야 지금 저 방송 내가 가봐야 되나라는 게 보이는데 무방 들어가셔서 빨리 한 번씩 얘기하고 오세요. 와운에 무방 들어가셔서.
하셔서 유튜브 1000명 찍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더니 순례님께서 오늘 나오시는 거 잘 몰랐다고. 진짜. 그러셨구나. 예. 방파제님이 또 역할 하나 할 수 있대요. 못 들어오기도 하지만 못 나가기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고. 예. 그래도 안 늘네 숫자가. 아직 몇 명이에요? 늘어났어요? 말하고 나서 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만 소통하지 다른 분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하기사 우리끼리 지금 이러고 예,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자, 일단 우원 개발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시간이 이제 다른 날보다 엄청 많은 거래요.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예, 오늘 유달리 오늘 좀 많습니다. 보통 한 300~400명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300~400명. 근데 그걸로는 감 안 차시잖아요. 감 안 차죠. 예. 1000명 넘으면 또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이분들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야 어떡하지? 가만있어 봐. 감 대표님 다 보려면은 1000명 여보 지금 여보 애 만들어 여보 우리 애 낳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괜찮아요 여보 만들어. 우리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뭐 얘기를 전혀 상의 없이 그냥 애를 만들었냐고요? 독단적으로 아니에요. 남편분 마음으로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같이 합의하에? 아니에요. 가장 큰 나쁜 짓을 하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안 생긴다라고 얘기했구나. 아니요. 그런 거 생긴다 안 생긴다도 얘기 안 하고요. 네.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6주 후에 가서 검사를 받아요. 몸 검사를.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는 말해도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뭐 지금 오늘 다 네. 미성년자 오늘부터는 부부 관계를 가지셔도 됩니다. 부부의 세계를 가지셔도 됩니다. 네.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냥 공익까지만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오늘부터는 부부의 세계를 가져도 된대.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오늘 우리 오랜만에 부부의 세계를 한번 볼까? 그랬더니 그 부분이 딱 덜컹. 네. 좀 있다가 나중에 얼마 있다가 딱 근데 이게 참 웃긴 얘긴데요. 네. 왜 그랬냐면 저희 남편이 형이 있으세요. 형님이. 친형이 있는데 근데 그 집도 11달 차이가 나요. 유전이에요? 이상해요. 그래서 위로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이 23, 22이거든요. 그 집이 25, 24. 25, 24, 23, 22인데 그 집도 11달, 저희도 11달. 근데 이게 진짜 11달이기 때문에 진짜 웃길 수 있는 게 1월 달에 나왔으면은 12월 달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년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력 생일은 둘이 똑같고요. 와, 대박이다 진짜. 맞추기도 힘든 그거를. 그리고 양력은 큰 애가 11월생이고 작은 애가 10월생이니까 한 해에 둘을 낳은 거죠. 갑자기 저 앞에 있는 친구 갑자기 분위기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다 삶의 대박인 거예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지. 안 할 것 같아? 아유. 그럼 본인은 또 뭐 또 얼굴 10달 빨개지고.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게. 얼굴 빨개지고 또 술 먹은 거 아니야? 얼굴 빨개지는 거 지금? 우린 방송 시켜놓고 앞에 지금 뭐 홀짝홀짝 생맥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너무 좋아요. 둘이 같은 전공도 하고 다 키워놔서 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애국자죠.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왜 더 놀 생각은 안 하셨어요? 낳으면서요. 제가 사실 임신할 때 98kg를 나갔었어요. 살이 올라서. 오. 큰애 때 98kg, 둘째 때 97kg. 그래서 큰애가 4.25kg였거든요. 13시간 진통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둘째 때도 수술을 하면서 이제 하반신 마취하고 수술하면서 선생님 저 이제 애 못 낳게 해주세요. 맹장도 떼어주시고요. 다시 배 안 열게. 연김에 뗄 거는 다 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남편한테도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수술할게. 내가 어차피 제왕절개 하니까 남자들 가서 하기도 싫고 또 하고 나면 또 뭐 건강이 어쩌네 뭐가 약해지네 어쩌네 하는데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픈 김에 할게. 내가 아플게. 내가 아플게. 야 정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이 정도 생각해 준다는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프고 말겠다라는 생각. 지금 이제 830명 정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인쇄를 이제 한번 하는 거죠. 지금 800명이 들어왔어 지금 있는 동안에 저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를 처음 본 것 같아 내가 이 글을.
위에 1000명 가봅시다 이런 얘기나 삘삘하고 있고 말이죠. 삘삘하고 있고 말이지. 예. 지금 와갖고 이제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할 맛이 나는가 보구나. 주식 얘기 언제 하니요? 빨리 해드릴게요. 계속 하다가 잠깐 쉬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예. 자 일단 우원 개발까지 이야기를 했고 우원 개발하면서 디웨할 이야기도 약간 했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까지도 잠깐 얘기를 했고 주도 섹터 관심주로 좀 주신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네, 삼성전기, 네페스, HFR, 에코프로비엠, 세경하이테크, 카카오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잠깐 드렸었고 자 이들 종목 중에서 일단 뭐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기 오늘 또 상승 흐름이 좀 나와 주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 따지고 본다면 최근 뭐 상승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오지는 못했던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삼성전기는 그때 제가 4월 6일 날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관심주로 보시라고 했던 종목인데요. 네네. 바닥에서 지금 81,000원에서부터 110,4,000원대까지 그런데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는 괜찮은 속이 안 차죠. 네.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잠깐 보시면 실적 흐름들만 보시더라도 컨센서스나 이런 걸 본다라면 일단 2020년도가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 실적들이 조금 안 좋은 그림들이 있더라도 이 종목들은 추후에도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한 영업이익과 이런 그림들을 본다라면 2020년도 지금 1분기 실적 때문에 살짝 밀렸습니다. 근데 2021년도라든지 2020년도에는 추가적인 그런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지난번 고점이 148,500원입니다. 네. 사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못 간 종목인데 현재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1920선, 3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를 들어가신다라면 11만 원 정도 이하 11만 원 정도 부근이나 요 기간 조정을 보였던 이런 자리들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당연히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손절가량은 정해주시면 좋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 투자의 원칙으로 들어가신다라면 11만 원대에 접근을 하시고 혹시나 주가가 10만 5천 원까지 빠지더라도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무조건 빠질 때마다 사지 마시고 네. 돌릴 때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하셔서 적어도 13만 원대 이상 정도까지는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고 이것도 이제서야 수급이 기관들의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물론 현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종목별로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들이 좀 들어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급들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네페스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네. 네페스 역시도 좀 4월 대비해서는 움직임 자체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삼성전기, 네페스 이런 부분들은 주도 섹터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 안에서의 대표주라고 우리가 또 지켜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페스가 작년에 KMW하고 같이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저는 지금 만약에 KMW와 네페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네페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서 사실은 LB세미콘하고 똑같이 아주 2019년도 저점에서부터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수 급락에도 사실 견고한 자리매김을 해주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올라갈 자리에서 좀 못 올라갔던 모습들인데요. 여기서 못 올라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에서도 비메모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130억, 150억 정도까지도 확장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장기적인 먹거리로 보시면서 28,5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 실적의 저조로 인해서 2020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예상 실적들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2020년도 1년도까지 넘어가면 기저효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현재 네페스 같은 자리들은 손절가 짧게 보시면서 27,500원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도 32,500원 그 이상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개미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부터 주식을 했던 제가 개미라고 표현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표현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투자를 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종목들보다는 테마주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원유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이런 투기성 종목들을 자꾸 손을 대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스마트머니 자금들은 투기라는 걸 몰라요. 주식, 부동산도 투자를 했던 거고 주식도 그런 손 빠르신 분들처럼 매수해서 오늘 30% 수익 나서 수익 챙기고 뭐 오늘 몇 프로 챙기고 이게 아니라 무슨 주식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해. 그냥 저점에 사서 묻어놔야지.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 인버스, 원유 선물 이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네. 오히려 이런 굵직굵직한 좋은 종목들에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저점에서 들어온 자금들은 크게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네페스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중간에 또 할 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래요? 지금 우리가 하단 부분에 네.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종목 추출 자판기 6종이라고 아. 돼 있는 거. 구입 시 평생 사용 가능하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자판기라고 불리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판기는요. 네. 사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제 차트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차트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각 신호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화살표들이. 네네네. 예, 화살표가 색깔이 다 틀리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각 자판기, 제 자판기가 원킬 자판기 있고 돈벼락 자판기 있고 돌직구 오돌이 자판기 있고 그다음에 쫑쫑 자판기, 유턴 세일 이렇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앵커님 보시라고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신호가 뜨는데 얘를 세일 자판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자판기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주가가 세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너무 싸니까 지금은 사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제 차트에서 지금 이 세일 자판기 자리가 어디냐면 저 회색 기둥 뜬 자리 있죠. 네네. 저 자리가 세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옷을 살 때는 백화점 오늘 딱 세일, 내일 세일한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가서 뛰어가서 누워 있는 거 중에 막 골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세일 자리에 들어간 시점에서 사시면 안 되고 세일을 탈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바탕 화면이 핑크색으로 바뀌면서 신호가 뜰 때 이런 자리들이 매수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자판기에서 각 자판기마다 특성이 있으면서 매수할 수 있는 이렇게 자리들을 줍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네. 거군요. 그리고 요게 이제 검색기를 통해서도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자판기에 세일 자판기에 어떤 종목이 뜨느냐 이렇게 종목 검색 실시간으로도 보시면 네. 오늘은 세일 종목이 없었어요. 없을 때는 또 이렇게 안 안 뜨기도 뜨네요. 해요. 네, 안 뜨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리거라든지 아니면 돈벼락 자판기를 본다라면 오늘 마니커 같은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니커는 돈벼락 자판기에 오늘 떴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원님이 수익을 내시고 나왔다라고도 하셨던 종목인데 자 마니커 한번 볼게요. 오늘 급등해서 날라갔죠. 네. 요거를 돈벼락 자판기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건 또 돈벼락 자판기 신호입니다. 요 신호의 주황색 라인이 보이시잖아요. 네. 여기를 돌파할 때가 돈벼락 자리예요. 그때 매수 타이밍. 여기 딱 화살표가 뜨잖아요. 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렇게 매수를 하시면 이 돈벼락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도 뜨고 신호에서도 이렇게 뜨게끔 또 유니온 같은 경우도 오늘 저 자리들이 돈벼락 뜨는 날이었어요. 물론 상한가 같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지만 돈벼락 자판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가장 전형적으로 좋은 건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입니다. 돈벼락 부근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저런 게 뜰 때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는 겁니다. 주봉 보시면 더더욱더나 주봉에서는 그 부근 자리에서 이렇게 흰색 신호가 떠요. 네. 그러면서 야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신호들을 주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돈벼락 자판기가 대박을 쳤던 게 뭐냐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3월 달에 이 도너리스탁 방송에서 네. 요 자리에서 제가 이거 돈벼락짜리 종목이다. 그러니까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꼭 공방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얘가 이러고서는 그날 제가 진원생명과학 그다음에 오상자이엘 또 여기 자리들이 같은 딱 날. 나오네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니아 얘도 딱
지금 흐름 여기. 차트 흐름들이 비슷하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러니까 딱 거기서 이렇게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판기인데요. 하시게 되면 이제 저렴한 가격에 평생 쓰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바꾸시든 핸드폰을 뭘 바꾸시든지 다 계속 쓰실 수 있으면서 세팅도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함 없이 평생 이렇게 그리고 절대 이런 제가 드리는 자판기는 네. 급등주에 이런 자리에 매수 사인이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 앵커님 보시는 것처럼 하다못해 돈벼락 자판기도 그렇고 뭐 돌직구 이런 애들도 에스모 같은 애들도 그렇고 요거는 조금 안 보이지만 네. 오도리 같은 애들도 서울리거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 보면 결코 이런 급등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눌러주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화면 좀 잡아주시고 밑에 하단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판기 계속 팔고 있는 거죠?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분봉 자판기가 11일 날 출시가 됐는데 그 전에 얼리버드 판매로 해서 10% 할인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분봉 자판기는 특히 어떤 게 좋냐면 네. 잠깐 요렇게 다시 볼게요. 화면 잡아주세요. 다시 네. 화면 한번 잠깐 보시면요. 오늘 예를 들어 상한가 갔던 마니커 FNG를 본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분봉 보시면 우리 앵커님이 여기 지금 색깔이 얘는 지금 핑크색으로 나오고 얘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요거는 일봉이 캔들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일봉이 얘는 지금 빨강색이고 여기는 일봉이 음봉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 자리에서 분봉 자판기는 이렇게 분봉에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이렇게 딱 줍니다. 매수 신호들을. 이게 제가 왜 이거를 분봉 자판기 만들었냐면 각 자판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단타 치시는 분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자꾸 급등했을 때 이런 자리에 따라 들어가세요. 따라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매수했는데 매수하고 1, 2분 동안은 잠깐 수익이에요. 3, 4만 원. 그랬다가 고꾸라지면서 손실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분봉을 안 보시고 급등주 날아갈 때 이럴 때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네. 이 분봉 자판기의 좋은 점은요. 절대 급등주들을 날아갈 때 매수하라고 안 합니다. 날아간 종목이 눌림목이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이거는 더 갈 수 있으니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하라는 신호예요. 그럼 저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적게는 3, 4%, 5%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니커 FNG도 사실 마니커 FNG를 일봉을 보면서 지금 9,000원이 시가였고 11,200원이 고점인데 네네. 일봉을 보고는 따라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분봉을 보면 언제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9,580원, 9,600원에 들어가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상하게 내가 단타를 하게 되면 꼭 이상의 고점에 물리더라. 나는 급등주가 좋은데 매수하면 꼭 고점에 물린다. 이러시는 분들은 요 분봉 자판기를 통해서 분봉에서 저점 매수를 잡으시면 당일 수익도 좋고 스윙으로 하루 이틀 1박 2일로도 수익이 좋은 그런 자판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판기 쓸 때마다 동전 넣어야 되나요? 동전이요? 네. 동전 그럼 안 저 넣어요. 떼부자 되게요.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제가 평생 무료다. 보이는 것만큼 마음이 좀 후덕해요. 어.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에다도 내려받으시고 회사에도 받으시고 PC방에도 받으시고 나중에 어디에서도 쓰시다가 받을 수 어디다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썼는데 난 돈 많이 벌었다 이걸로 그래서 팔고 싶다 그러면 중고나라에 갖다 파세요. 자판기 다시 팔 수도 있어요? 아이디하고 비번 알려주시고 너 사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농담입니다. 네. 재활용까지 가능한 자판기. 네. 6종 세트네요. 네. 자, 일단 그 부분 와운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달라고. 네. 일단 오늘 지금 한 980명 정도가 들어와 계세요. 우와, 진짜요? 네. 아자, 20명 채웁시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오랜만에 이런 숫자를 보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분이 살짝 지금 흥분해가지고. 예. 자, 일단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 네, 뭐 일단 우리가 12시까지 방송을 딱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종목을 또 나 더 하고 얘기를 싶은데. 비타민 D가 없어서. 자, 일단 다음 종목. 근데 지금 일단 미증시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1.2% 상승을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뭐 내일 시장도 이 흐름이라면 상승 흐름 좀 이어가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다니까요. 괜찮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코스닥이 오늘 매수로 들어왔다는 것도 그렇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5월 4일 날 음봉 이후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그때 제가 5월 4일 날 저녁 무방도 했었어요. 장중 무방을 그렇게 3,830명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네네. 저녁에도 5월 4일 날 8시에 밤 무방을 하는데 1,100명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야간 무방에. 저는 무방을 열어놓고 생각한 게 내일 어린이날인데 내가 무방을 열었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1,100명이 들어오셨는데요. 와. 그때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6일 날이 변곡이 잘 봐야 되는 날이다. 무슨 얘기냐면 4일 날 이렇게 음봉이 나온 데다 개인들이 1조 7천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삐걱거리면 6일 날 음봉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음봉이 나올 때에는 내가 수익 구간이시라면 현금을 좀 챙기셔서 현금 마련을 하시고 조금 더 시장을 보시자. 왜? 6일날 음봉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던 1880선도 깨질 수 있고 80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21선 언저리 1850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6일날 아침에 아래 꼬리를 달고 그날 영망치형의 그림에서 이렇게 양봉이 이어진다면 네.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는 5일선 변곡점과 함께 양봉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저는 지수가 1950포인트 지난 고점이었던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지금은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금 서서히 올라가려고 칙칙칙칙칙 올라가서 딱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내가 아직 못 탔는데 탈까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분산 투자로 딱 얹으시면서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한 종목 정도 더 할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지금 질문 중에 5월 달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달에는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 같은 거 있으면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어떤 부분을 하시는 게 편할까요? 일단은 유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부분, 네. 유가가 지금 배럴당 25달러 정도에 안착을 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질문이 제가 왜 유가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게시판에 질문에서도 유가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네, 아까 예. 어떤 분이 ETN 지금 네, 며칠 뭐 전에 몇 분 했는데 있었고. 45% 수익 중이라고 하는데 진짜 위험한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위험합니다.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험하시고요. 저는 차라리 그 종목을 할 바에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25달러 선에 안착은 했지만 지금 유가의 흐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유 시장의 불안정성은 아직은 잔존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러시아 등의 이런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에 돌입을 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하고 같이 각국의 어떤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긴 했지만 네.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재고 문제. 항상 제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재고 처리가 가능한다라면 일단은 그게 이제 실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데 재고 문제가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재개된다라는 거. 아직 중국에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HO에서 발표한 12월 달에 코로나 플러스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게 중국이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다라는 뉴스가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면 미국도 중국에다가 야 너네 때문에 코로나가 번진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라크에 대한 어떤 정정 불안 등이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 배럴당 20.5% 오른 24.56달러의 장을 마치기는 했지만 지금 각국의 경제 재개라든지 원유의 수요가 회복이 일단 원유가 재고가 있는 거를 누군가 빨리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경제도 회복돼야 되고 비행기도 많이 날아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니까 원유 수요가 회복되려면 경제가 빨리 회복돼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뭐 ETF라든지 원유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거는 사실 투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 너무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식 우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항상 공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2007년도 SBS 스페셜 전의 전쟁에 주부단다 가문수고 제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2005년도에는 그냥 일반 주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부예요. 그러다가 한국경제에 와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 파트너가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고요. 그렇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주식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으로 인해서 당장 내가 지금 50세이고 55세이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정년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또 여자분들 아이를 다 키워놓고 뭐 어디 가서 브런치하고 차 한잔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생산적인 나를 위한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이 주식을 돈 버는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되 지금은 일단 제대로 해보자. 내가 어디 가서 진짜 강원랜드나 이런 데 가서 이거 땡기는 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정말 정석대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 좋은 차트를 골라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투기를 하지 마시고 투기와 투자가 섞인 이런 걸 병행하시며 내 장래를 여기에 재테크 수단으로 굳이 뭐 땅을 부동산을 사서 몇십억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매매하지 않아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훌륭한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저는 주식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정답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교육용으로 난 이거는 못하면 죽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1% 정도만 한번 해보시는 거는 교육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자산들은 안정되고 확실한 종목들로 좀 채우셨으면 좋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자, 일단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1,000명을 돌파했고 이게 참 축하할 일이죠. 짠! 뚜껑을 또 이렇게 열고 또 짠! 한번, 원샷 하고 싶다. 어제 신 대표님이 나오셨거든요. 네. 술 못 하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좋은 걸 왜? 술 못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을 감 대표님 자리에 놔두고 조금씩 마셨어요. 어떤 분이 저 혹시 안에다가 소주 타는 거 아니에요? 이 소주예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일단 어쨌든 저희가 방송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야 할 방송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1,000명은 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기회에 간 대표님 다시 한번 또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한 가지 여기서 약속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다음에 혹시라도 또 특별 출연을 좀 해주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룰렛 같은 걸 사용해서 치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쏠 거거든요. 좋아요. 이런 걸 좀 쏠 저 건데. 장중에 회원들한테 피자, 뭐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뭐 짭짜리 토마토, 고구마 이런 거 막 퀴즈 내가지고 막 쏘거든요. 오늘 왜 안 쐈어요? 저는 오늘 오늘 아까 쏠 거 하나. 그러니까. 자, 하나 쏠까요? 네, 지금 하나 쏠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제 필명과 이름을 정확하게 가장 먼저 올리시는 분한테 뭘 쏠까요? 제 필명과 이름을 가장 먼저 정확히 올리시는 분한테 짭짜리 토마토 한 박스 쏠까요? 네, 짭짜리 토마토 한 박스를 쏘겠습니다. 대신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분들은 안 되는 걸로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가족분들은 빼고 여기 들어와 있는 유튜브 그냥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나오셨네요. 나오셨네. 밸런스임님. 네, 밸런스임 회원님 이 주소 좀 받아두세요. 네. 주소 받아두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부산 대저 짭짜리 토마토 맛있는 거 한 박스 딱 쏴드리겠습니다. 기분이다. 그 밑으로 2분까지만 더 받으세요. 총 3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트여신 가문숙이라고 쓰신 분. 네. 예, 3분 딱 받으십시오. 그 부분은 뭐 앞에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일단 뭐 원치 않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성난슬 작가, 우리 작가도 올려놨어. 어떡하면 좋아. 내가 지질이도 줄게요. 오늘, 그냥 나가서 줄게.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네. 자, 어찌됐건 뭐 여러분들이 받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은 됐고 감 대표님이 싸서 3박스 3분에게 드린다고 하니까 자 이런 뭐 감 대표님을 또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감 대표님 짭짜리 토마토 꿈꾸면서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시장에서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고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감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